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음식물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또 제대로 흡수를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영양 불균형으로 면역력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신진대사 저하로 이어지면서 사실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영양분의 이제 흡수가 안 되니까 먹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네요. 소화가 잘 된다는 게 결국 건강한 영양소를 잘 흡수하는 거였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그런데 안타까운 일도 우리가 이제 소화불량 같은 경우를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화불량은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만성적으로 언제든지 재발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방 관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 한국인 5명 중 1명,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명 이상이 넘기 때문에 1,000만 명 이상이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무엇보다 느끼시겠지만은 이 소화불량 환자의 68%가 40대 이상 중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른 거기 때문에 공식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르바디 토커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통계를 봐도 그렇고 왜 40대 이후가 되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맞아.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위장을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위장장애에 시달리는 이유는 몸속에 효소가 이제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 여부와 수명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인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생명 활동을 위한 인체 모든 대사 활동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로 이루어져서 이 생명의 불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체내에 존재하는 효소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소화효소하고 그다음에 대사효소가 있는데요. 소화효소는 음식물을 소화 보내야 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있고요. 단백질 소화효소는 프로테아제 등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특히 대사효소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 얻는 에너지를 언젠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반시켜가지고 이 대사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건데, 어쨌든 체온이 있다는 것은 몸속에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럼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땔감, 그리고 불쏘시개, 그리고 산소가 필요한데 불쏘시개에 해당되는 게 뭐냐? 효소다. 그래서 효소가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 중에 탄수화물, 이 단백질 등 영양소가 이 제 역할을 하도록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로 이제 쓰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불꽃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효소를 어떻게 하라느냐라는 거죠. 이 효소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실험 장면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레오미르의 효소 실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의 과학자였던 레오미르가 작은 구멍이 뚫린 금속관에다가 고기 조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매한테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해낸 금속관 안에 고기가 녹아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고기를 녹인다. 그래서 소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효소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소라는 말은 이제 엔자임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엔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로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고, 자임은 미생물의 뜻. 그러니까 뭔가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이 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생체 반응을 이끄는 화학적 주도자를 효소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생명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우리 소화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효소를 잘 지키는 게 결국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몸에서 나오는 효소의 양이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효소는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갈된다는 건데, 실제로 평균 연령 25살의 청년층과 평균 연령 81살 정도 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효소량을 비교해 봤는데요. 청년층에 비해서 노년층의 효소량이 3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평소랑 뭐 다른 걸 먹은 것도 아니고 20대 시절이랑 비교했을 때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제품을 같은 방식으로 조리를 해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잘 안 돼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는데 효소 때문이었네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효소가 부족하면 단순히 이제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심각한 전신 질환은 물론 이제 비만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양소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돼서 이제 건강에 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건데, 이때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또 몸속에 있잖아요. 그럼 부패가 되면서 뭘 만들어낼까요? 독소, 맞습니다. 이런 독소가 체내에 쌓이면요, 약간의 쓰레기장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해져요. 더 큰 문제는 이 장 독소가 비만까지 유발을 한다는 건데, 장 독소가 많아지면 장에는 좋은 균보다 이 나쁜 균이 왕성하게 또 번식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명 비만 세균이라고 불리는 이 유해균을 또 증가시켜서 살이 더 잘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효소가 부족하다는 뜻은 소화력을 떨어뜨려 장 독소를 만들게 한다는 거고요. 이 장 독소는 장내 환경을 또 파괴를 해서 지방세포와 비만 세균을 또 증가시켜서 점점 우리 몸을 비만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거죠. 실제 연구를 또 해봤는데요. 이 정상 체중이랑 비만한 사람의 효소 양을 측정을 했어요. 비만한 사람의 효소의 양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